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성 능력이 왕성하고 무인수라면, 즉 이 말은 식상이 왕성하고 이 식상을 제어할 인수가 없다면, 이 말이 성능력이 왕성하고 무인수라면 이렇게 변화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식상이 왕성하고 그 식상을 설계한 재성이 있거나, 그리고 식상을 제어하는 인수가 있었을 때 진정한 성능력이 되고, 이 성능력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활동력이다. 그래서 활동력이 왕성하고, 그리고 이 성능력이다, 그리고 활동력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창작 능력이다 그래요. 에디슨 이 사람도 아마 식상 성능력이 왕성했던 사람, 또는 호기심이 왕성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요. 이 세상이 이처럼 발달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호기심 때문에 이 세상이 발달하게 되었고,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창작 능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없었다면, 즉 식상은 창작 능력이 되는데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창작 능력이 없다면, 그 창작품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실행하는 힘이 없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에디슨 이 사람은 아마 술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강하게 드는데, 아무래도 이 술토가 있고 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도 강하고 무엇을 완성시킬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더라. 이 필자가 보니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창작 능력이 좋은 것을 여럿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인수가 과다하고 혼잡하면 산만하고 어수선한 편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순이라는 생각이 어렵기에 학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인수가 과다하고 혼잡하다면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많은 것과 같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산만하고 어수선한 편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데 이것은 식상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요. 식상이 혼잡하면 산만하고 어수선한 편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인수 성분과 식상 성분이 비슷하다 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것은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다하다면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또한 이러한 현상은 태왕직절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왕성은 쇠약과 같은 일요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즉 이 말은 이 태왕직절 현상, 많은 것은 적은 것과 같다. 왕성은 쇠약과 같다. 왜냐하면 이 왕성과 쇠약은 둘이 같은 일여이다. 하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일간에 로강지 한 글자가 없다면 인수 과다 혼잡을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주체 정신이 강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즉 어머니에게 휘둘림 당하는 경우로 모황 자세로 나타난다. 가령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면 움직이기 싫어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좀 부족한 듯해야 부지런하고 더 많은 움직임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우려 하게 된다.
그러나 넘치는 현상이 되면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넘쳐 있기에 부족함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게을러지는 것이다. 항상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충분하게 있는 것과 같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님이 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이것이 바로 게을러지는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이때 지지는 혼잡일지라도 천간 하나가 투출했다면 가령 인목과 묘목이 둘이어서 혼잡이라면 간목이나 을목 하나가 순일하게 있다면 지지 혼잡의 기운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 그리고 이 필자가 뇌졸중에 쓰러졌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생각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뚝뚝 막힌다. 이게 상당히 답답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강의하고 등등등 그러면서도 이 어떤 것이 순일하게 쭉 흘러나가야 되는데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치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파닥파닥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참 해야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알게 된다. 즉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어디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디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착하니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면은 그것은 거기에 있고 이것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생각이 순일하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들이 안 난다. 아예 깜깜하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답답하다.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인묘의 기운을 목기의 순이란 기운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수 과다지만 혼잡이라고 할 수 없다. 지지는 혼잡일지라도 천간 하나가 투출했다면 즉 인묘 지지가 혼잡으로 나왔는데 간목이나 을목 이 두 글자가 나와 있었다면 혼잡이라고 하겠지만 인묘 혼잡에서 간목이 한 글자가 투출을 했거나 을목이 한 글자가 투출을 했다면 이 간목이나 을목이 자기가 인목과 묘목을 두 글자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 간목 하나의 성질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순이란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을목이 있었다면 이것은 간목따로 을목따로 두 가지 기운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혼잡이다. 그런데 간목도 없고 을목도 없고 그리고 인묘가 있었다. 이것은 지지 혼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 묘목이 있으면서도 간목이 한 글자 있으면 혼잡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진술이 있을 때에 무토 한 글자가 있으면 혼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토가 없고 진술이 있다면 혼잡이다. 그런데 진술 여기보다도 이 진토와 축토가 있다면 더한 혼잡이다. 또는 미토가 있어도 더한 혼잡이다. 왜냐하면 이 진토는 무토의 성분이고 축토는 기토의 성분이기 때문에 혼잡한 것이다. 더 혼잡한 것이다. 그래서 진토와 술토가 두 글자가 있으면은
혼잡은 혼잡인데 진토와 미토 아니면 축토 있는 것보다 혼잡이 조금 더 덜한 성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무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충, 미도 이러한 식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고 모든 지지, 천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혼잡의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혼잡이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혼잡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은 유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순이란 공부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순이란 공부가 어려운 것은 혼잡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간 혼잡이나 지지 혼잡이나 이것은 그대로 혼잡이다. 그러나 지지가 혼잡하지만은 천간 하나만 딱 투출했다면 이것은 혼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의심하는 경우로 작용한다. 또한 인수는 먹는 음식에 해당하여 많이 먹고 우둔하니 넘치는 정력으로 이성을 찾아 헤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칫 바람둥이가 되는 일도 있다. 재성 혼잡이거나 일시지에 도화살이 있어도 풍류주색을 좋아하고 방탕하기 쉽고 육합이나 암합이 많거나 수기퇴왕해도 음란하거나 바람을 많이 피운다. 남녀 바람을 많이 피운다는 것은 정이 많아서 절도가 없게 됨을 의미한다. 식상에 혼잡하고 편중되어도 남녀 바람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명은 여자 기분 맞추는 재주가 뛰어나서 심한 바람둥이가 되기 쉽고 투기나 도박 등 또는 마약 등 그리고 법질서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법정 구설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여명이 식상에 온잡한 과다명식에 상관이 투출되어 있으면 미모가 뛰어나거나 극히 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지지 혼잡인지 천간 혼잡인지 또는 지지는 혼잡하되 무투간 인지의 구별이 중요하다. 지지는 잠재되어 있는 성분이고 천간은 드러난 성분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식상퇴왕은 얼굴은 미모일지라도 정조관념이 약하거나 음란하기 쉽다. 그래서 아까 혼잡의 개념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오행에 그 혼잡을 반드시 가려야 된다 그래요. 대체로 식상이 왕성한 사람은 요염한 편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의 이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시로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며 잘난 척을 한다. 또한 겁없이 대담한 행동을 하며 법질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로 자신의 미모나 성적인 기여와 솜씨를 무기로 삼아서 육탕 공세를 벌이는 파격적인 경우가 종종 있으며 화류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관살 혼잡하고 합이 있으면 미모가 아름다우며 아양을 잘 뜨고 교태를 잘 부리며 음란하기 쉽다. 한마디로 냄새를 풍겨야 순놈이 모여드는 자연계의 속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남녀 금수 식상격이라면 명식에 수기가 왕성하게 되는데 관성이 조후를 잘 이루고 있으면 미남 미녀가 많고 조가 안 되어 있고 식상만 완성하다면 음란하거나 주색잡기에 빠질 염려가 있다. 피겁퇴황한 사주에 관살 허약하거나 무재관일 경우에도 음란하다. 또한 비겁과다한 사주에 형충 파해 등이 많거나 일간이 허약하되 왕지가 많이 있어도 음란하거나 천한 행동을 하게 된다. 여명, 양일간에 식상과다는 음란하거나 화류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음일간에 식상과다는 예체능 계통이나 화류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명이 화토일간으로 조열하여 관성인 수기를 갈구하면 많은 바람을 피우기가 쉽다. 그러나 남녀 사주에 화기가 너무 많으면 정력이 약해서 이성을 멀리하는 경우로도 작용한다.
남명에 죄다 시작인 비거분이 오면 금전적인 면은 다소 좋아질 수 있지만 가정적인 면에서는 풍파가 생겨 처와 심하게 다투거나 이별하기 쉽다. 그 이유는 이 제닭 신약 사주에서 처에게 억눌려 살던 사람이 비거분이 왔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바람을 피우기 때문이다. 고로 제다신약 사주는 비거분이나 양인 운이 오면 이별하는 일이 많다. 남녀 대운에서 을목운이 오면 철새처럼 나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고약한 사람한테 걸리거나 부부 이별수가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주에서 어떠한 일간이든지 이 을목 대운이 오면 을목이 상징하는 것이 철새이다. 그래서 철새처럼 나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고약한 사람한테 걸리거나 자칫 이 부분이 용신운으로서 을목운이 온다면 괜찮겠지만은 나돌아다니다가 자칫 고약한 사람한테 걸리거나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부부 이별할 수도 있다. 일간이 투합이 되어 있으면 두 갈래길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거나 여기저기에 붙는 삼각관계로 바람을 피우거나 이중 성격 또는 투합되었기에 목적이 분산되어 성공하기 어렵고 부부 해로하기도 어렵다. 가령 무토일간이 정제인 계수를 양 옆에다가 끼게 되면 쟁합을 하면 재가에 오는 철을 만나기 쉽고 여명일 경우에는 음란하기 쉽다. 여명의 관성이 화계동주면 성직자 또는 종교 관련 신부, 목사, 스님 등을 유달리 좋아해서 정을 통하거나 변태적인 이성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되겠지만 연예인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다. 스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틀리다. 사주에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화류의 여자 또는 무속인 또는 박수, 무당 등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제각기 다르게 되는데 묘하게도 화류의 여자만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묘하게도 무속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따로 또 있다 그래요. 이것이 각기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운에서도 이 부분이 형성되기도 하고 내 사주에 있어도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다. 유달리 그 부분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형성된다 그래요.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육친의 재성이나 관성이 역마살인지 도화살인지 홍염살인지 등 신살과 호태법 관계의 작용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한번 자세히 어떠한 명식을 보면서 설명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